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학년도 대구 상원초등학교 온라인 학교 교육활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설명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월 1일 새로운 상원 가족이 된 교장 이현주입니다. 숲속의 작은 행복학교에 와서 상원 가족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이나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학부모님의 협조와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학생 주도 수업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선생님이 이끌어가는 수업이 아니라 선생님과 함께 학생들이 주도하여 수업을 이끌어가는 수업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상원학교에서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과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가정에서도 건강과 행복,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지원 관련 학부모 연수가 있겠습니다. 연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교권보호 교육 연수가 있겠습니다. 교권보호와 관련된 간략한 영상을 준비했으니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권이란 선생님이 교육 전문가로서 좋은 수업을 하고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학생을 올바로 이끌 의무이자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선생님의 권리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되는 모든 행동을 교권 침해라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떠들고 휴대폰을 보고 잠을 자는 것도 학생 인권인가요? 학생에게 권리가 있듯이 선생님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모두의 권리는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선생님은 물론 함께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권 침해가 심해질 경우 학교 교권 보호위원회에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화해와 치유가 목적입니다.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생님과 학생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용서를 기반으로 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영상에서 시청하신 것처럼 교권이 침해받는 경우 피해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교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청년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청렴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각종 행사에서 불법 지원금 모금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 회계와 관련해서는 입찰에 의해 계약, 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추진비는 항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청렴 자료실,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은 2014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특별법으로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고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교 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 정형,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광고 금지 등이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교육 정상화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윤리교육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말해주어야 할 인터넷 이용 수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의 허락 없이 사이버 친구를 만나거나 요금을 내는 곳에 접근하거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폭력적이거나 불건전한 내용의 제안이나 메시지를 받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부모님께 알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의 문항 7가지 중 6개 이상이 해당되면 스마트폰 중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외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스마트폰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참고 사이트입니다. 참고하셔서 자녀들의 지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생활안전부의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 폭력이라는 사회적 무기 아래 은폐되는 폭력이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폭력입니다.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의 대부분이 아이 양육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시민들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고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학교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주위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이 있다면 반드시 학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은 범죄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학교폭력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세이프 182 온라인 신고, 스마트폰 앱 안전드림, 문자 샵 0117에서 무료 상담 및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자료 탑들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충동성이 강해 자살 기도율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자살과 자해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살과 자해를 하기 전 아이들에게서는 몇 가지 단서가 보입니다. 그러한 단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관찰, 부모님의 모범적인 생활을 통한 모델링 제시, 자녀에게 충분한 정서적 지원하기, 자녀의 장점과 자존감 높여주기, 충분한 열린 대화 시간을 통해 아이의 정서 변화 파악하기. 이외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도박 예방에 대한 안내입니다. 요즘 청소년 도박 피해 발생 상태가 심각합니다. 연일 각종 언론을 통하여 피해 사례가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도박 자금 관련 대리 입금, 학생 간 고리 사채,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 등 여러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게임비 마련을 위한 피해와 질문 및 답변 사례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 문제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도박은 불법이고 처벌받을 수 있으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도박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자녀와 도박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한 다음 전문 상담을 실시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예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매일 등교 전 정확하게 자가진단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심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의료기관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확진 시 7일간은 격리 및 등교 중지입니다. 확진이 될 경우 담임선생님께 연락 후 자가진단 앱, 방역기관 통보 내용 등록 버튼을 눌러 확진일, 검체 채취일을 입력해 주시고 등교 예정일에 등교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제검사는 학교에서 나누어주는 키트를 가지고 일요일, 수요일 저녁 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등교일에 자가진단 앱에 결과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동거 가족이 확진일 경우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거나 의료기관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음성일 경우 등교가 가능합니다. 6, 7일차 신속항원 검사는 선제검사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10일 동안 학교에 등교하면서 건강 상태를 잘 관찰하시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지켜야 할 방역수칙입니다. 마스크는 KF80 이상을 늘 착용하고 등교하며 선제검사 주 2회 실시, 환기, 지정 좌석 이용, 손 씻기 등 지켜야 할 생활수칙들을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학교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